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기사님들이 운행을 하시면서 반드시 익히셔야 하는 기본 개념 및 운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배송 과정, 어플 사용법 신규, 어플 사용법 수행, 오더의 종류 및 특징, 용어 정리, 어플 사용법 완료, 어플 추가 기능, 최종 정리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배송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송은 크게 배차, 픽업, 운행, 하차로 나눠집니다. 배차란 사무실에서 접수받은 오더를 각자가 직접 선택해 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차를 받은 이후 물건을 싣는 행위를 픽업이라 하며, 픽업은 배차 후 20분 이내로 물건을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퀵 사무실로 접수되는 컴플레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배차 지연입니다. 때문에 거래처 유지가 필요한 사무실에서도 오더 수행량을 올려 높은 수익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픽업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행은 도착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배송 시간은 출발지에서 도착지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센텀시티에서 출발하여 서면까지 간다고 가정한다면 승용차로 이동 시 대략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퀵의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부여하고 부산을 횡단한다고 가정할 때에는 차로 이동 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퀵의 경우 최대 3시간까지도 시간적 여유를 잡기도 합니다. 물론 5km 이내와 같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라면 배송 시간도 1시간 이내로 완료를 해줘야겠죠. 현재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시간을 잘 지켜 배송을 해주시고 계시며, 코스를 올바르게 잡고 본인에게 알맞은 물건들을 배송할 시 대부분 무리 없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하차의 경우 도착지에 물건을 내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도착지 도착 10분 전 사전에 연락하여 사람의 부재, 도착지 주소 오류, 상하차 유무와 같은 특이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빠른 하차를 할 수 있게 준비가 된 뒤에 고객이 원하는 곳에 하차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기초 어플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어플을 실행시키고 나면 화면에 업무 시작 즐거운 하루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를 클릭할 경우 업무 시작 보고 화면이 나타나며 얘를 선택 시 업무가 시작됩니다. 어플을 활성화해 주신 다음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창을 신규창이라고 합니다. 배차가 되지 않은 오더가 보이는 곳으로 수행을 원하시는 오더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행할 오더를 선택함에 앞서 보셔야 될 부분으로 거리, 출발지와 도착지, 차종, 요금이 있습니다. 거리는 현재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출발지까지 거리를 나타냅니다. 직선상의 거리가 표기되기 때문에 실제 내비게이션 입력 시 확인되는 거리와는 차이가 있으며, 자신의 위치 기준 가까운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나열됩니다. 출발지 도착지의 명칭의 경우 동으로 표기하기도 하지만 지역별 인지도가 높은 건물 기준으로 표시되기도 하는데, 수백 명의 기사님들이 동시에 신규창을 보고 있기에 도착지의 명칭을 몰라 찾는 시간 동안 다른 기사님이 오더를 배정받아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운행을 하시면서 지역별 건물의 명칭 등에 익숙해지셔야 운행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종과 요금은 자신이 수행 가능한 오더인지 확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차종은 자신이 실을 수 있는 물건인지 나타내며 본인의 차종에 맞는 오더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알맞은 차종을 선택했음에도 짐이 크거나 실을 공간의 여유같이 하나가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일 가게에서는 오토바이 짐이라 하더라도 큰 타일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게도 무겁고 이미 짐이 실려 있는 경우에는 수행이 불가하기에 출발지의 명칭을 보시고 대략적인 가늠을 해보신 뒤 의문점이 든다면 출발지로 전화를 걸어 물건을 확인한 후 수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외에 신규창 상단에는 선택 가능한 버튼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잠금 버튼의 경우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터치를 잠글 수 있도록 해주며, 빠른 설정의 경우 알람 여부, 글자 크기를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 오더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신규창 오더 목록에서 자신이 운행 가능하다 판단된 오더를 선택한 뒤 수행 여부를 체크하면 오더의 상세창이 나타나며
화면에 여러 버튼들이 나옵니다. 고객 정보는 의뢰지, 출발지, 도착지로 나뉘며 의뢰지는 주문을 한 사람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버튼을 눌러 들어갈 시 각자의 상호와 전화번호, 주소 등 상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출발지는 물건을 픽업하는 곳으로 때때로 의뢰지와 출발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송을 하는 경우 의뢰지와 출발지를 비교해 확인하고 배송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착지는 물건을 하차하는 곳이며 상세 정보를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는 곳입니다. 도착지에 확인 전화를 해보고 사람이 있는지, 하차를 어디로 하면 되는지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착지 정보의 경우 출발지에서 메모를 해서 주는 경우가 많으나 때때로 도착지 정보가 누락이 된 경우 출발지에 전화해 알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수행 버튼들은 반드시 수행 과정에 맞게 눌러주셔야 합니다. 혹여 배차받은 오더를 본인이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즉시 콜센터에 연락해 배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차받고 20에서 30분 이상 확인을 못하여 뒤늦게 취소를 할 경우에는 오랜 시간 기다린 고객들의 컴플레인으로 인해 페널티가 부여될 수도 있으니 본인이 수행 중인 오더를 수시로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픽업 버튼은 출발지에서 물건을 적재한 경우 클릭해야 하며 콜센터에서 수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므로 반드시 클릭을 해야 합니다. 간혹 콜센터에 고객의 항의성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픽업을 누르지 않았다면 기사님이 물건을 가지고 나갔는지 또는 혹시나 기사님이 출발지를 지나쳐 가신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하여 주셔야 합니다. 완료의 경우 반드시 출발지에서 물건을 싣고 고객이 원하는 도착지에 물건을 빠짐없이 전부 내려주고 난 이후 최종적으로 클릭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오더마다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할 적요란이 있습니다. 배차를 받으신 뒤에는 반드시 적요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적요란은 고객의 요청사항이나 사무실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등을 적어놓은 장소입니다.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오더를 수행하여야 배송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오더로 어플에서 사용되는 오더별 색깔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라색 오더는 경유 오더로 같은 출발지에서 같은 방향으로 물건을 여러 개 싣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픽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나의 출발지에서 픽업을 모두 한 뒤 도착지의 위치를 비교해보고 효율적인 순서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동하는 방향에 맞춰 추가로 같이 수행 가능한 오더가 있는지 확인하며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유 오더에 대한 표시는 출발지는 한 곳, 도착지는 우동 슬러시 좌동, 이런 식으로 도착지가 여러 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초록색은 왕복 오더로 출발지에서 물건을 싣고 도착지에 전달 후 다시 도착지에서 물건을 싣고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배송을 의미합니다. 장점으로는 돌아올 때에 걱정할 것이 없고 대부분 반품 접수 건이 많기 때문에 처음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배송할 때에는 시간 규정을 지켜주어야 하지만 도착지에서 출발지로 되돌아올 때에는 대부분 출발지가 문을 닫기 전까지만 가져다 주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류킥의 특성상 부산 전 지역을 왕복하는 경우의 수가 많으니 왕복 오더를 활용한다면 비용과 시간상의 단축이 됩니다. 이때 왕복 오더를 수행하며 왔다 갔다 해야 할 코스를 잘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창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오더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거쳐 가면서 다시 되돌아 올 때의 오더를 원활히 잡을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다음 노란색은 긴급 오더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서 물건을 배송하는 것을 뜻하며 다이렉트로 배송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높은 단가가 장점입니다. 긴급의 경우 짧은 배송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긴급 배송 사이에 여러 건을 픽업하거나 하차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일은 지양해 주시고 긴급 건을 최우선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배차받은 오더가 여러 건이지만 이미 물건을 다 픽업한 상황이라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긴급건 배차 후 바로 물건을 픽업하고 첫 번째로 긴급건을 배송한 다음 기존 픽업 오더의 운행을 마저 이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인이 배차받은 여러 건의 오더 중 아직 픽업 또는 하차해야 하는 물건이 많은 상황이라면 긴급 오더를 배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하시다 보면 요금이 까만색으로 표시되는 일반적인 오더들과는 달리 빨간색과 함께 괄호로 신용이라고 적힌 오더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신용 오더란 고객이 사무실로 요금을 입금을 해주었거나 월말 결제를 하는 업체이므로 요금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오더는 반드시 현장에서 돈을 받아선 안 되며 수행 이후 완료만 누르시면 됩니다. 완료를 누르게 되면 기사 각각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자동 적립되며 이는 어플 내의 메뉴창에서 입출금 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등 모든 부분에서 일반 오더와 수령 가능한 요금이 동일하며 자연스레 가상계좌에 예치금이 쌓이니 수수료를 위한 적립금 충전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직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권이란 오더 수행 중에 콜센터에서 개인에게 직접 배차를 하는 것으로 운행 방향이 맞을 경우 혹은 초보자에게 코스를 맞춰주기 위해 넣어줍니다. 직권 배차를 하게 될 경우 기사의 PDA에 알람이 울리는데 이때 신규 창에서 잠시 기다리면 상단에 직권이라는 글자와 함께 오더가 뜨게 됩니다. 간혹 직권을 넣은 뒤에 다른 기사가 배차되며 오더 수락이 실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럴 때에는 잠시 기다리며 다시 올라오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드리는 직권 오더는 본인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방향을 맞춰드리는 것이기에 운행 중인 경우 출발지의 위치를 빨리 파악하여 실수로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먼저 수행하고 있던 오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직권 오더의 도착지 위치와 수행 중이던 오더의 하차 완료 시간을 고려하여 배송 순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때때로 적요란에 사무실 지원금 몇천 원이라고 적혀있는 오더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지원금이란 콜센터에서 오더가 지체되는 등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 회사 차원에서 지원금을 오더에 붙여 배송 금액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금은 기사 배차 후 기사에게 직권의 형태로 신용 오더를 넣어드리는데 이를 지원 오더라 합니다. 지원금이 붙을 경우 항상 적요란에 추가된 지원 금액을 표기해두기 때문에 이를 필히 확인하여 고객에게는 본래의 요금만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000원짜리 오더를 배차받았을 때 해당 오더의 적요란에 지원금 3,000원이라 적혀 있다면 고객에겐 차액인 9,000원만 받으시면 되고 3,000원은 사무실에서 신용 오더로 받는 것입니다.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요금을 착각하여 고객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적요란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직권으로 받게 되는 지원 오더는 원 오더의 수행이 완료되면 함께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용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특이사항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몇 시까지 물건을 픽업해 달라거나 몇 시까지 배송을 완료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숫자 4개로 표기합니다. 출발지 동명에 1400이라고 적혀 있다면 출발지에서 14시까지는 물건을 픽업해 달라는 의미이고 도착지 동명에 1600이라고 적혀 있다면 16시까지 물건을 도착지에 배송을 해달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납은 출발지에서 물건 값을 기사가 미리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불한 금액은 이후 도착지에서 배송비와 함께 같이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에 오더를 수행할 시 적요란을 잘 보고 대납금이 있다면 본인이 지불할 수 있는 상황에만 오더를 수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불 방식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진행되며 대부분의 대납금은 10만 원 이내로 많이 발생합니다. 해당 오더는 대략적인 금액을 도착지 동명합 숫자를 이용해 만원 단위로 표기해 놓습니다. 신규 창의 가장 아랫부분에는 골뱅이 표시를 한 오더가 있습니다. 이 오더는 빗달과 공유를 하고 있는 타퀵사의 오더로 일반 오더와 동일하게 수행 가능합니다. 탁송은 시외지에 물건을 붙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산에 있는 5개의 정류장, 노포, 사상, 해운대, 동래, KTX 부산역 등에서 시외지로 나가는 물건을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탁송 오더 중 물건을 붙일 때는 도착지 명에 사상터, 슬러시 서대구 이런 식으로 표기하며 사상터미널의 서대구행 버스에 물건을 붙여야 하는 오더를 뜻합니다. 반대로 탁송을 받아올 때는 출발지명에 사상터 1400이라고 표기해 놓으며 이는 버스가 도착하는 14시 이후에 픽업 후 배송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탁송을 보낼 때의 오더를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픽업 후 도착지명에는
보내야 할 정류장의 이름과 종착지 지역명이 표기되며 만일 적혈안에 고객이 요청하는 특정 차량 출발 시간이 적혀 있다면 최소 2에서 30분 전에는 미리 도착하여 탁송을 붙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건을 붙일 때는 수화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탁송료라고 합니다. 탁송료는 적혈안에 항상 기입되어 있으며 출발지에서 배송비와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탁송을 보내시고 나면 각 수화물 센터에서 전표를 주는데 이를 접수한 의뢰자가 요구한 번호로 사진을 전송하거나 혹은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탁송을 받아올 때의 오더는 버스가 출발한 지역과 도착 시간, 버스 회사의 정보 및 송장번호 등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수화물 센터에 방문하여 전달하면 물건을 찾아줍니다. 출발지 동명에 터미널의 이름과 함께 표기되는 시간을 확인하고 해당 시간 이후에 물건을 픽업하여 도착지에 배송하면 됩니다. 이때 수화물 보관료가 발생했다면 보관료는 배송 비용과는 별개로 고객에게 추가로 받으시면 된답니다. 탁송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보분들은 탁송에 대해 잘 모르시기에 배차받기를 많이 두려워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탁송을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며 쉽고 간편합니다. 또한 탁송 오더는 시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요금이 일반 오더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탁송은 한 번쯤 수행해 보시기를 바라며 각 탁송센터들의 위치는 별도의 교육 자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 완료창에 대한 설명입니다. 완료에서는 현재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배송 상태, 픽업 시간, 도착지를 수시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배송 상태의 경우 고객에게 문의 전화가 왔을 시 가장 빠르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에 상황에 맞는 상태를 유지하셔야 하며 픽업 시간을 보며 언제까지 하차를 완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뒤 도착지들을 확인하고 위치를 보며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도착지와 픽업 순서 중에서 뭐가 우선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으나 두 가지를 비교하여 본인이 센스 있는 배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픽업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오더의 하차 장소를 지나쳐가며 먼저 배송하기보다는 때에 따라 도착지에 전화를 하여 배차가 조금 늦을 수 있다는 양해를 구하고 배송을 하는 등 상황에 맞는 액션이 필요한 것이죠. 그 외에도 어플에는 다양한 추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메뉴 상단의 당일 정산을 선택하면 적립금 입출금 내역 및 수행 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메뉴 하단의 프로그램 종료를 통해 어플을 완전히 종료할 수 있으며 이외 메뉴창의 다른 버튼들은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지함의 경우 사무실에서 기사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운행을 하느라 직권 오더 확인이 늦어지고 있거나 픽업 여부 확인, 통화 부재 등 여러 이유에서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알람의 경우 크게 띵동과 뻐꾸기 소리로 나뉘며 띵동의 경우 신규 오더가 추가될 때마다 울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배송은 시간 엄수와 정확한 배송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차, 픽업 또는 하차의 과정에서 배차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오더를 찍어 최대한 많은 물건을 싣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픽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 엄수가 중요하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픽업 위치와 시간을 알고 수행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운행 중에는 여러 종류의 오더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줄여야 하며 단가가 높은 긴급건을 타고 싶다면 평소에 긴급건이 많이 나오는 거래처라던가 지역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 긴급 배송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코스를 유연하게 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차를 할 때는 하차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미리 연락을 취해 하차를 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미리 해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송의 과정에 있어 항상 신규 창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놓아야 빠르게 실력이 늘고 기사님들의 수익이 향상이 됩니다. 각 부분에서 쓰이는 시간과 배송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나가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코스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자신있게 선정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더를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레 늘게 될 부분이겠지만 사람 대 사람 간 거래이기에 항상 센스와 때에 맞는 액션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으로 기사 교육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해소 가능합니다.